서초구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0월 둘째 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대학 11장을 1인 탐려 일곡 장란, 한 사람의 군주가 이익을 탐하면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진다는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맹자에도 이것과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국시대 묵가계열의 사상가인 송경이 초나라와 진나라의 전쟁을 말리기 위해 초나라로 가던 중에 석구라는 곳에서 맹자와 마주쳤습니다. 이때 맹자가 송경에게 초나라와 진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지를 묻자 송경이 대답하기를 이 전쟁이 두 나라 모두의 분리, 이롭지 않다는 말로 설득하겠다고 하니까 맹자가 선생의 뜻은 훌륭하지만 그 방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선생께서 이익의 관점에서 진왕과 초왕을 설득하면 진왕과 초왕은 이익만을 생각해서 전쟁을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신하들 역시 이익만을 생각해서 임금을 섬기고 자식도 이익만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동생이 이익만을 생각해서 형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신, 부자, 형제가 모두 인의를 버리고 이익에서 서로 맞부딪히게 될 테니 이렇게 되고도 멸망하지 않은 나라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맹자는 신하와 자식, 동생 된 자들이 모두 이익 대신에 인과 의를 가슴에 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 임금이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데 하필 왈리, 어째서 하필 이익을 말하냐고 송경에게 열변을 토했는데요. 이 맹자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전율과 함께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가 망하고 국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맹자의 이 열변을 볼 때마다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일본에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그 이익을 독차지한 조선 왕조와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가 떠오릅니다. 서구 제국주의가 몰려오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엄중한 시기에 조선 왕실은 흥선대원군과 고종 민비가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면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군대까지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고 처음에는 철도 부설권이나 광산 채굴권 같은 나라 재산을 팔았지만 나중에는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까지 넘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과 자귀를 보장받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게 된 백성들 또한 친일을 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이 된 건데요.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고종과 민비의 잘못이지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에서 이완용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이완용 개인이 아니라 학부 대신으로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을사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들어서 내각 총리 대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본에 넘기는 정미 7조약을 이토의 사택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에 전결로 처리한 인물이 이완용인데 그 대가로 일왕이 준 백작과 후작의 자귀에 오른 이완용에게 잘못이 없다면 나라의 역사는 왜 기록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 30살의 나이에 여순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고 지금까지 그 유해조차 찾을 수 없지만 이완용은 매국의 대가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한국과 일본의 명승지를 유람하다가 와석종신했습니다. 제 명을 다 살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죽었는데 너무나 다른 안중근과 이완용의 최후를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선인이 복을 받지 못하고 악인이 천수를 누리는 상황에 대해 하늘의 뜻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를 물었던 사마천의 고민이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인물의 공과 과를 구분하는 역사적 평가가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또 역사를 배우는 유일한 이유라고 하겠는데요. 1인의 탐욕 때문에 일국이 어지러워진다는 이 장의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기기여차, 그 갈림길이 이와 같다. 여기서 기는 김이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말하는데, 도올 선생님은 갈림길이라고 번역하셨습니다. 군주 한 사람의 탐려에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그 갈림길이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차위 일언 분사 일인 정국, 이를 일컬어 한 나라의 말이 나라를 뒤엎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분사의 분은 넘어질 뿐, 뒤집힐 뿐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엎어진다는 건데, 도올 선생님은 나라를 뒤엎는다는 뜻으로 번역하셨습니다. 11장의 내용이 12장에도 이어지는데, 12장에는 나라를 뒤엎는 일원의 주인공으로 폭군의 대명사인 거란과 주왕이 등장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1인의 주인공으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등장합니다. 요순과 걸주는 성군과 폭군의 이미지로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양식화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헌에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역시 천자에게 걸주와 같은 왕이 되지 말고 요순과 같은 왕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나라를 뒤엎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뒤엎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 것이 나라가 엎어지거나 안정되는 갈림길이 되는데요. 미국인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수준을 말해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매일 내 방과 마당을 닦고 쓸듯이 구독자가 3만, 5만, 10만 명이 될 때까지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학 11장을 다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위 치국 필선 제기가자,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기가 불가교 이능교인자 무지, 그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뜻이다. 고군자 불출가 이성교어국, 그러므로 군자는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나라 안의 교화를 이룩할 수 있다. 효자 소이사군냐, 효는 임금을 섬기는 근본이 되고, 제자 소이사장냐, 제는 윗사람을 섬기는 근본이 되고, 자자 소이사중냐, 자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강고왈 여보 적자, 강고에 이런 말이 있다. 임금이 백성 기르기를 갓난아기를 업어 기르듯이 하라. 심성구지 수부중 불원의, 마음속 덕성을 성실하게 하여 나라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비록 잘 들어맞지 않아도 그리 멀리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유 학양자 이후 가자야. 어찌 애를 낳아 기르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시집가는 처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일가인 일국 흥인. 한 집안이 인의 도를 실천하면 한 나라가 인을 일으킬 수 있다. 일가양 일국 흥양. 한 집안이 예양의 미덕을 실천하면 한 나라가 예양의 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인 탐녀 일국 장난. 한 사람의 군주가 탐악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면 한 나라가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어지럽게 된다. 기기여차.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그 갈림길이 이와 같으니 차위 이런 분사. 이를 일컬어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뒤엎고 일인 정국. 한 사람의 바른 정신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